그동안 카메라도 했고 조명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질을 넣어야 비로소 완성이 되겠죠. 재질을 넣고 렌더링이라는 걸 해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 스피어, 그 다음 실린더. 맥스는 가장 기본이 이렇게 3개입니다. 여기다가 플랜도 하나 넣어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4개를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4개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질을 보시면 재질 아이콘은 요겁니다. 매티리얼 에디터를 누르시게 되면 단축키는 M입니다. M을 누르셔도 되고 매티리얼 에디터를 누르셔도 됩니다. 모드에 보시면 2가지 모드가 나옵니다. 컴팩트 모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 모드가 나오고요. 2가지입니다.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컴팩트 모드는 올드 유저들이 쓰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모드는 요즘 유저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어요. 슬레이트가 조금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컴팩트가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전체 구조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재질이 내가 어떤 재질을 썼는지 어떤 맵이 들어왔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슬레이트가 좋고, 또 컴팩트 모드는 이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단순한 구조를 쉽게 볼 수 있어서 좋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컴팩트 모드인데요. 보시면 구슬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구슬, 그 다음에 원기둥, 그 다음에 육면체, 이렇게 3가지 모드로 나옵니다. 예전엔 주전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주전자 사라졌고요. 3개입니다. 내가 만든 재질이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스케치업은 여러가지 모드로 살펴볼 수 있었지만 3D 맥스는 딱 3가지 모드만 제공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백라이트입니다. 얘를 누르면 요 밑에 여기 백라이트가 사라져요. 백라이트입니다. 백라이트.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배경이요. 배경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겠죠.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점. 샘플링 UVW, 타일로 넣어주는 걸 말합니다. 내가 재질을 넣었는데 한 장 넣을 건지, 재질이 한 장 들어가는지, 4장 들어가는지, 9장 들어가는지, 혹은 16장 들어가는지, 이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디오 컬러 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안 써요. 얘는 이제 안 써요. 옛날 TV에서, 옛날 그 배불뜨기 TV 있죠? 거기서 썼던 겁니다. 걔가 색상이 생각보다 완전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로 봤을 때하고 실제로 비디오로 봤을 때하고, 그러니까 TV로 봤을 때하고 색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해 주는 거였습니다. 안 써도 돼요. 메이크 프리뷰는 미리 보기입니다.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재질의 동영상을 불러왔을 때 미리 보기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션이네요. 여기에 대한 옵션입니다. 매뉴얼 업데이트, 수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네요. 안티알리아싱 들어가 있고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시는데, 여기 슬롯 보시면 3 곱하기 3, 5 곱하기 3, 6 곱하기 4 있죠. 여기 3 곱하기 2.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안 보이느냐? 그러면 보여요. 내리면 이렇게 슬롯이 내려갑니다.
슬롯이 내려가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경계에다가 마우스를 경계에다 놓으면 손바닥이 나와요. 요거 드래그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재질 내비게이터. 요 내용이 이제 확장된 내용이 이제 여기 슬레이트 모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겟 매트리얼, 풋 매트리얼,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존재해요. 매트리얼 라이브러리에서 겟 가져오기, 이렇게 매트리얼 라이브러리에서 재질 가져오기, 풋 매트리얼, 내가 선택한 재질을 집어넣기, 그 다음에 여기 겟 매트리얼, 풋 매트리얼, 그 다음에 매트리얼 어사인. 다시 말해서 선택한 재질에다가 얘를 누르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갑니다. 들어간 재질은 이렇게 끝에 대각선이 이렇게 들어가요. 화면에 사용되어진 재질, 사용 안 되어진 재질, 이렇게 쉽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자, 이런 메시지가 떠요. 휴지통입니다. 휴지통인데 얘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뭐냐면 매트리얼도 지우고 씬에 있는 것도 지우고 밑에 있는 건 에디터만 지우고. 자, 얘를 제가 에디터만 지우겠습니다. 그럼 여기만 지워진 거예요. 여기는 재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슬레이트가 이 슬롯이 642 24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서 써야 돼요. 얘 누르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스포이드 여기 있네요. 여기 재질 옆에 스포이드 있죠. 이 스포이드를 누르면 이렇게 재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스포이드를 누르고 재질을 여기 오브젝트를 클릭해주면 재질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웠는데 여기 이펙트, 매트리얼, 인 보스 두 개, 씬과 에디터 둘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여기도 지워지고 여기도 지워지고 둘 다 지워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완전히 디폴트로 초기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아래 것만 사용해요. 그 다음에 매트리얼 복사하기, 그 다음 유니크 매트리얼 있는데 이건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 풋 매트리얼, 풋 라이브러리, 겟 매트리얼이 있으면 반대로 풋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는 게 있으면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풋 라이브러리, 얘는 매트리얼 아이디, 이건 채널이니까 나중에 나올 거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재질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씬에서 재질 가져오는 거고, 여기가 재질의 이름입니다. 맥스는 늘 이야기하지만 이름으로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이름으로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객체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름으로 선택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매트리얼 샵 1, 샵 2 그러면 이게 무슨 재질인지 하나도 몰라요. 가급적이면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브젝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평면, 얘는 육면체, 얘는 구, 이름을 직관적으로 넣어주세요. 얘는 실린더, 아니 원기둥.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나중에 H키 눌러서 선택할 때 편합니다. Select by Name이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룹도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재질도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조명이나 카메라까지 다 이름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스케치업 할 때는 전부 다 그룹을 만들어 놨었죠. 그리고 태그를 사용했습니다. 전부 다. 태그를 이용해서 쉽게 제어를 했죠. 맥스는 반대로 이름으로 제어를 합니다. 물론 맥스도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가 있고 그룹도 있고, 근데 이름으로 작업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이름이라면 그 옆에 피지컬 매티리얼 있죠. 얘가 이제 매티리얼을 만드는 겁니다. 겟 매티리얼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보시면 매티리얼이 있습니다. 재질이고, 요게 매티리얼 라이브러리예요. 오토데스크 매티리얼 라이브러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정품 설치자는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씬 매티리얼, 현재 장면에 적용된 샘플 슬롯, 현재 슬롯에 있는 재질들. 그럼 여기 매티리얼에 보면 크게 제너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다음 아놀드 렌더러에서 쓸 수 있는 재질, 오토데스크사에서 제공해주는 매티리얼, 스캔라인 렌더 엔진에서 사용하는 재질들, Vlay에서 사용하는 재질들. 근데 Vlay는 여기 스캔라인, 오토데스크, 제너럴을 쓸 수 있습니다. 아놀드도 물론 쓸 수 있는데 정확하게 작업되지는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너럴 보면은요, 피지컬 매티리얼, 블렌드 매티리얼, 컴파지트, 더블 사이드, 잉크 페인트 많아요. 매트 섀도우, 멀티 서브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건 피지컬 매티리얼, 그 다음에 잉크 페인트, 그 다음 매트 섀도우, 멀티 서브, 요 정도. 그 다음 스캔라인에서는 여기 있네. 아키텍처나 여기 레이트레이스, 스탠다드를 기본으로 해서 배우면 됩니다. 스탠다드 기본으로 하고, Vlay에서는 여기 Vlay 매티리얼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요거. 요 Vlay 매티리얼 래퍼. 요 정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나 조건에 따라서 많은 질감들이 나와요. 요 툰 매티리얼 보이시죠? 그거 뭘까요? 그렇죠. 우리 스케치업에서도 툰랜더 있었잖아요. 그 재질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들이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스탠다드로 들어가 봅시다. 스탠다드가 가장 기본 재질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재질들이 다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레거시라고 되어 있죠? 옛날 거.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옛날 재질이 들어옵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보시면은요, 여기 쉐이더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쉐이더들이 있습니다. 블린이 가장 기본적인 쉐이딩이고, 이 블린 이전에는 퐁 쉐이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기술력이 발전하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쓸만하다. 이거 괜찮아. 이거 많이 써야 돼. 이게 퐁 쉐이딩입니다. 그러니까 퐁 쉐이딩은 거의 플라스틱 질감 느낌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한 게 블린이라고 하는 면처리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3D로 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얘 질감 효과를 줘야 돼요. 어떤 효과를 주냐면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퐁 쉐이딩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퐁 쉐이딩이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탈이나 블린, 애니소트래픽스, 멀티레이어, 뭐 여기 오른 레이어 블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퐁 쉐이딩으로 놓으면 얘가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질감이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요즘은 안 써요. 쓰지 마세요. 그럼 뭘 쓰냐면 이 블린 쓰시면 돼요. 이 블린 재질 쓰시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감 효과는 다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보면 와이어라고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 놓으면
얘가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이게 됩니다. 렌더러를 스캔라인 렌더러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얘가 바로 바뀝니다.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물체가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뀌게 돼요. 지금 와이어 프레임 모드를 보고 있는데 이 와이어 프레임이 조금 어색한 거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어색한 게 없어 보이나요? 안 되는데 어색한 거 보이지 않나요? 제가 맨날 얘기했는데 3D Max는 투사이드, 원사이드 렌더링 합니다. 앞면만 렌더링 합니다. 구슬을 보면 이렇게 보면 손등도 보이지만 손바닥도 보여야 돼요. 와이어 프레임이니까 뒤쪽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이어 오른쪽에 투사이드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와이어 프레임 모드는 반드시 투사이드를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면으로 된 재질 있죠. 면으로 된 오브젝트는 투사이드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앞뒤면 다 렌더링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밑에 페이스맵하고 페이스드는 넘어가도 좋겠고요. 그 다음 베이직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디퓨즈, 앰비언트, 서피큘라.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스케치업에서도 몇 번 나왔고요. 조명할 때도 몇 번 나왔습니다. 디퓨즈는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 기본값,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값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체의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디퓨즈 색상을 바꾸면 바로 물체의 색상이 바뀌게 돼요. 디퓨즈는 물체가 지닌 기본값입니다. 서피큘라는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일어나는 부분을 말합니다. 하이라이트가 일어나서 하얗게 나오는 부분들. 자, 빛이 좌측 상단에서 이렇게 와요. 그럼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집니다. 지금 하이라이트 없는데요? 네, 하이라이트 안 만들어 놨거든요. 하이라이트는요, 여기 이 부분 서피큘라 하이라이트 있죠. 여기서 조절합니다. 서피큘라 레벨을 올리면 반사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빛을, 어떤 재질은 빛을 연하게 반사하고 어떤 건 강하게 반사하고, 어떤 재질은 글로스니스 좁게 반사하고 어떤 재질은 넓게 반사하고. 가죽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가죽은요, 빛을 다 반사해요. 근데 조금밖에 반사하지 않아요. 넓게 반사합니다. 근데 철은요, 강하게 반사하는데 이렇게 좁게 반사해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절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가 하얗게 일어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의 색상이에요. 이 서피큘라가 바로 여기 하이라이트가 일어나는 부분의 색상을 말합니다. 서피큘라 눌러서 제가 빨간색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 그린색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게 돼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노란색이 나올 리는 없죠. 대부분 다 빛반사는 하얀색으로 일어나니까 서피큘라는 대부분 안 바꿉니다. 앰비언트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빛이 이렇게 오면 디퓨즈는 오브젝트 기본 색상이고 하이라이트가 지는데 이렇게 지금 그림자 지는 부분 있죠. 여기가 앰비언트입니다. 앰비언트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음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영. 그것도 말이 어려워요.
한밤중에 가로등이 없는 논밭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희끄무리하게 물체가 보이죠. 그게 앰비언트예요. 그게 앰비언트 조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죠. 그럼 태양에 의해서 달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우리가 밤중에 물체를 구별하는 건 바로 이 달빛을 봐서 물체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게 앰비언트예요. 음영입니다. 그 앰비언트가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요. 자동차에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조명들 이렇게 박아놓는 거 있어요. 그게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음영이에요. 음영. 그러니까 희끄무리하게 음영 조명, 그러니까 희끄무리한 조명을 만들어서 캄캄하지 않고 약간 어슴푸레하게 보여주게 하는 거, 그게 앰비언트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긴 어렵긴 한데 음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조명, 그게 앰비언트입니다. 여기 왜 앰비언트가 없냐 그러면 이게 백라이트가 있어서 앰비언트가 사라진 거예요. 백라이트를 끄면 여기에 앰비언트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미소 시간에 이렇게 보면 빛이 있고, 그럼 여기 하이라이트가 지고 이렇게 반사광이 있어서 여기가 살짝 밝고 여기가 제일 어둡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앰비언트예요. 그 앰비언트 조명을 만들어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앰비언트가 지금 뭐예요? 디퓨저하고 똑같은 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줍니다. 요 잠그는 거 풀어주는 거. 자, 색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원체 검정색이니까 잘 안 보일 거란 말이죠. 보통은 앰비언트를 어떻게 주냐면 현재 색상에서 이렇게 밸류값만 이런 식으로 제재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하이라이트 흰색 기본값에서 앰비언트는 어둡게. 근데 여기 이제 기본값으로 그냥 검정색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물체를 사물을 이루고 있는 기본값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를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값을 올리면 야광처럼 자기 스스로 빛을 냅니다. 이게 셀프 일루미네이션이에요. 빛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막 빛을 내요. 야광입니다. 야광처럼. 혹은 네온등 있죠? 네온등에 글자 쓰는 것처럼 그때 쓰시면 돼요. 이 값을 내리시면 그냥 일반 오브젝트가 되고, 이 값을 100으로 올려버리면 야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네온 사인 있죠? 네온 사인 표현할 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여기다가 그 다음에 렌더링, 이네이블 렌더, 뷰포트 렌더, 그 다음에 어사인 지정해주고 셀프 일루미네이션 100으로. 자, 렌더링. 그럼 이제 이렇게 빛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가 들어가요. 여기에 얘가 조명이 없죠. 이고. 자, 만약에 제가 얘를 0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조명에 따라서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내용들 안 보이죠? 그림자 때문에. 근데 얘를 올려버리면 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명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빛내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오파시티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이 값을 낮추시면 얘가 불투명해집니다. 아니, 투명해지는데 보시면 이렇게요.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오파시티를 올리면 불투명해지고 오파시티를 낮추면 투명해집니다. 오파시티란 단어 자체가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32%만 불투명하다라는 얘기예요. 올리면 불투명, 낮추면 불투명. 근데 이 오파시티 값을 주게 되면 반드시 투사이드를 주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이라이트가 여기 하나만 일어나고 있죠. 투사이드를 줘야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두 군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백라이트를 줘야 이렇게 네 군데서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투명해지잖아요. 그럼 이 안쪽에 여기가 보이게 되는 거죠. 햇빛 조명이 오면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한번 일어나고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한번 일어나고 백라이트가 있으니까 백라이트가 이쪽에서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하이라이트가 일어나고 여기서 한번 하이라이트가 일어나고 총 4번의 하이라이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투사이드를 켜야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재질이 투명한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브젝트가 면이에요. 그러면 투사이드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투명한 재질이에요. 투사이드를 줘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오브젝트든 이렇게 투사이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여기 서피큘라 그 다음 글로스니스를 적용해 봤단 말이죠. 근데 얘가 애니소트로픽스로 놓으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하이라이트가 바뀝니다. 서피큘라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십자가 모양으로 바뀝니다. 여기 애니소트로픽스 보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방향을 2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일단 높여주고요. 자, 오파시티 올려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지금 보시면 둘 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때 애니소트로픽스를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길게 하이라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이 값이 0이 되면 원형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을 돌려버리면 얘가 회전되어집니다. 45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전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질감이 이런 질감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특수한 질감일 때는 애니소트로픽스를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린 재질을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익스텐드 파라미터 해가지고 여기 이제 투명도에 대한 내용이 다시 또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어마운트 값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이때 인하고 아웃이 있습니다. 팔로프, 사라지는 방향이 안쪽으로 사라질 거냐 바깥쪽으로 사라질 거냐. 아웃 눌러보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in을 쓰고 언제 out을 쓰면 될까요? in은 안쪽으로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죠? in은 이렇게 안쪽으로 사라집니다. 대신에 이 바깥쪽 테두리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in을 쓸 때는 유리질감을 쓸 때는 in을 써주시면 돼요. 테두리가 남고 안쪽이 투명해지는 거죠. 그에 비해서 out을 쓸 때는요, 안쪽이 불투명하고 바깥쪽이 투명해지죠. 이런 거는 스모그 같은 거, 그럴 때 사용하시면 돼요. 이때 누구랑 같이 쓰냐면 그 옆에 필터랑 같이 쓰는데, 서브트랙트는 백입니다. 이 뒤의 배경과 현재 색깔을 서로 두 개를 비교해서 더 탁하게 만들어주는 걸 서브트랙트라고 하고, 에디티브는 두 개를 더 더해서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유리 같은 경우는 밝게 투명되니까 이렇게 에디티브를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스모그 같은 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디티브로 놔보면 조금 더 탁하게 투명해지게 됩니다. 이걸 잘 비교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면 와이어의 두께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와이어 프레임일 때,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일 때 와이어 프레임의 두께를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픽셀인지 밀리미터인지 이 단위가 나오니까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 재질도 한번 보자고요. 스캔라인 렌더러 말고 여기 제너럴에 가면 피지컬 매티리얼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재질이에요. 여기 보시면 기본 재질에 애니소트리픽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피지컬 매티리얼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매티리얼 모드가 있습니다. 심플 있고 어드밴스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추즈 프리셋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질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감들을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니시 그 마감 재질이네요. 여기 글로서리 페인트, 스테인 페인트, 뭐 바니시 페인트, 그 다음에 메탈 그 다음에는 우드, 콘크리트, 세라믹,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러버도 있네요. 고무, 그 다음에 글래스도 있고, 유리, 그 다음에 메탈 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질감들이 여기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 질감을 불러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본 페인트예요. 그러면 페인트에 대한 질감 효과가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여기도 한번 불러와 보시죠. 여기도 보시면 범위가 이렇게 정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토로 되어 있군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회전 방향이 조절이 될 거고요. 아마 얘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마 렌더러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적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스캔라인 렌더로 되돌아가죠. 스캔라인의 스탠다드요.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아 봅시다. 기본 질감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은요, 근데 중요한 건 기본 질감이 아니고 이 아래쪽에 맵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써야 되는 맵은 디퓨즈 컬러, 그 다음에 오파시티, 범프, 리플렉션, 그 다음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거 스케치업에서 했던 내용들이랑 똑같습니다. 디퓨즈 컬러를 누르게 되면 여기 디퓨즈 컬러에 노맵으로 되어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질감들을 이렇게 쭉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단위가 맵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 매트리얼이고 슬롯인데 단위가 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재질이 있어요. 매트리얼이 있습니다. 그 매트리얼 아래쪽이 맵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래쪽에 맵이 돼요. 그 맵을 디퓨즈에 가져오느냐, 범프로 가져오느냐, 리플렉션으로 가져오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맵이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전체를 매트리얼이라고 하고, 그 중에 맵을 한 개 가져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똑같이 스캔라인에 보시면 없네요. 여기 제너럴로 갑시다. 제너럴로 가면 비트맵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재질이 바로 이 비트맵이에요. 자, 더블 클릭. 그러면 비트맵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져오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가 공유 폴더에 그 맵소스 공유해 드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무늬목을 가져올 겁니다. 선택하고 오픈. 그러면 이렇게 무늬목 질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하나 불러와 보시죠. 지금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패널이 싹 바뀌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재질에서 매트리얼에서 맵을 불러오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그 맵이 종류가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지금 텍스처로 보일 건지 인바이런 환경으로 보일 건지 이제 그걸 따지는 거고요. 기본값은 텍스처입니다. 인바이런을 쓸 때가 따로 있고 텍스처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셋과 타일링이 있습니다. 옵셋은 뭐냐면 간격이 되겠죠. 이 값을 보면 얘가 움직여 갑니다. 예를 들어서 1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얘 움직입니다. 얘가 조금씩 움직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양을 사각형으로 놓고 보면 확실히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아니면 다른 이미지로 불러볼까요? 조금 더 쉬운 이미지, 조금 더 확실한 거. 뭐가 좋을까요? 네, 방문. 제가 방문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움직인 거 보이시나요? 얘가 옆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방문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인데 이렇게 움직여주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타일링은 개수입니다.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 그럼 총 4개가 들어갔네요. 자, 0.5mm, 0.5 옵셋 해주고, 여기도 0.5 옵셋 해주고. 자, 여기 타일링입니다. 타일링은 안에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앵글, 각도예요. 뭐 45도 회전.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내가 이 안에서 회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U는 X, V는 Y, W는 Z 방향입니다. X, U, V, W. 그러니까 Z 방향에서 각도를 줘야만 회전이 들어가는 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걸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굳이 여기는 다 안 바꿔요. 근데 이 블루어 값을 잘 바꿉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블루어 값을 많이 줘버리면 이미지가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게 나와요. 난 또렷한 이미지를 원해요. 이미지가 이렇게 또렷하게 나오는데 지금 블루어 값이 1로 돼 있단 말이죠. 이거 0으로 줘야 비로소 블루어가 사라지고 뚜렷한 이미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0.01이 가장 낮은 수치고요. 1 정도 주면 약간 블루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노이즈라는 게 나오네요. 노이즈를 켜버리면은요,
이 이미지에 노이즈가 들어갑니다. 또 뭐 어마운트 값을 올리면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가요. 찌그러지는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 굳이 노이즈 써야 될 이유가 없겠죠. 닫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맵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얘가 이미지 경로입니다. 이게 이미지 경로인데 종종 이미지 경로는 잘 바꿔요. 얘 누른 다음에 선택해주면 이렇게 이미지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미지를 바꾸고자 할 때 이 이미지 경로를 눌러서 이미지를 바꾸시면 됩니다. 잘 안 불러와질 때는 리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필터링은 안티 알리아싱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큰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 여기 크로핑이 있습니다. 크로핑이라고 요 뷰 이미지를 누르면 이렇게 크롭할 수 있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영역을 내가 지정해서 요 크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놨고요. 어플리를 누르면 딱 절단이 됩니다. 크롭이란 얘기는 잘라서 쓰는 거고, 리플레이스는 그 부분만 적용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롭은 잘라서 이미지 오브젝트에 맞춰주는 거고, 플레이스는 자르는 게 아니고 없애버리는 거죠. 여기에 뭔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잘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보이고 이 부분만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보통은 크롭을 많이 쓰겠죠. 어플리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타임하고, 타임은 이 배경이 애니메이션 될 때 쓰는 겁니다. 넘어가고, 아웃풋, 이 이미지를 여기서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버트 누르면 색상 반전, 그 다음에 칼라맵에 누르면 여기서 밝기를 직접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레벨 명령어 기억나실 거예요. 그 레벨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 또는 이렇게 여기서 직접 조절해 줄 수 있어요.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넘기지 않고 여기서 직접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미지를, 내가 사용하는 맵의 이미지를 직접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요 위에 보시면은요, 여기 Go to Parent가 있고, 그 다음 Forward, 네. Go to Parent 누르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재질 누르고 Go to Parent 누르면 다시 올라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얘네들은 기본 맵 좌표가 존재합니다. 기본 맵 좌표가 존재해요. 여기 보시면 Generate Mapping Coordinate라고 해서 기본 맵 좌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재질을 줄 때 왜 안 나와? 자, 얘를 주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질감이 다 들어갑니다. 기본 질감을 주면 다 들어가요. 왜냐면 여기 맵 좌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렉탱글을 그리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꾼 다음, 그 다음 얘를 면을 선택해서 또는 보더를 선택해서 제가 돌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면이네. 자, 3번
자, 돌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캡으로 닫았어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경우는 여기다 재질을 주면 제대로 안 들어가요. 여기다가 얘를 재질을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이런 경우예요. 이와 같은 경우, 보통은 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재질이 없어요. 여기에 Generate Map Coordinate가 없거든요. 여기에 Generate Map 코드가 없어서 이렇게 매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되냐면 UVW map이라는 명령어를 따로 줘야 됩니다. 밑으로 내리면 UVW map을 줘야만 여기에 맵이 들어가요. 이거 투사이드 줘야 됩니다. 자, 재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건 투사이드 주셔야 돼요. 면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면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왜 면 뒤집어졌어요, 다. 이럴 경우 플립을 쓰셔야 돼요. 폴리곤 이용해서 플립 명령을 줘야 이렇게 면이 제대로 들어가요. 이거 면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자, 질감 제대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재질을 줄 때는요, 얘가 투사이드인지 원사이드, 앞면인지 뒷면인지도 계산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투사이드를 줄 건지 말 건지, UVW 맵을 주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는 제너레이트 맵이 존재합니다. 여기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트가 있어서 얘네들은 매핑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 좌표 값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 더 보자고요. 뭘 볼 거냐면요,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로프트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선택하고 컴파운드 오브젝트 로프트 get shape, 그럼 쉐입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어떨까요? 얘는 이런 재질, 이렇게 생긴 객체는 매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프트는 과연 매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로프트에도요, 스킨 파라미터인가요? 아니군요. 어딨나요? 서페이스 파라미터? 네, 여기 있네요. 어플리 매핑이요. 여기서 재질 줍니다. 로프트는 자체적으로 맵 좌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질을 주게 되면, 이렇게 재질을 주게 되면 지금 보시면 하나의 재질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여기에 랭스, 길이 방향으로 추가. 자, 길이 방향으로 재질이 추가된 거 보이시죠? 자, 한 10개만. 둘레 방향으로도 이렇게 쭉 추가가 됩니다. 맵 좌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로프트는. 그래서 로프트는 굳이 매핑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맵 좌표를 활용해서 매핑을 해도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제가 박스를 만들었고요, 평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구슬을 만들고요, 그 다음 실린더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만 만드냐면 UVW 맵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재질을 각각 다 집어넣었습니다.
보시면은요, 선택하고 UVW 맵을 주셔도 됩니다. 지금 기본 맵 좌표가 있지만 여기에 UVW 맵을 별도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UVW 맵을 한번 여러분들도 다 각각 주어 보시죠. 제가 이렇게 전부 다 UVW 맵을 줬습니다. 지금 여기 맵 좌표를 보면 매핑이 플레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형이에요. 지금 이렇게 중간에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실린더나 구슬을 보시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이 평면을 기준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평면, 여기도 이 중간에 있는 이 평면을 기준으로 이 위에 면이 보이고 아랫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평면인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나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맵 좌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린더인 경우는 플래너가 아니고 실린더 칼을 넣어주면 이렇게 둘레로 돌아가면서 들어가고, 그 다음 구슬은 두 가지입니다. 스피어 컬이 있고 싱크랩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박스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넣어 보시죠. 이렇게 매핑의 형태들이 나옵니다. 플래너, 말 그대로 평면 형태의 질감을 줄 때 씁니다. 만약에 이런 육면체에다가 플래너를 주게 되면 기즈모가 위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만 제대로 된 모습이 나와요. 둘레로는 이렇게 책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질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박스를 놔줘야 제대로 들어가겠고요. 물론 페이스별로 놔줘도 좋긴 하지만 이럴 때는 이제 박스를 놓거나 플래너를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플래너인 경우는 여기 위드와 랭스를 가지고 그 크기를 조절하는데, 이렇게 위드와 랭스를 조절하게 되면 기즈모가 이렇게 기즈모의 크기가 바뀌어서 기즈모의 크기를 내가 바꾸어서 맵의 형태를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맵의 크기를 내가 여기 랭스와 위드로 바꾸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위에 서브 오브젝트를 누르면 기즈모가 나옵니다. 이 기즈모를 움직이게 되면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스케일로도 얼마든지 조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로 얼마든지 조절이 되고요. 이 기즈모를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여기 꼭지점 보이시죠? 기즈모 보면 위에 꼭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그림의 위쪽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여기 초록색이 하나 있죠. 이게 그림의 오른쪽이란 뜻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이 오른쪽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서 기즈모를 이용해서 바꾸셔도 되고, 여기서 랭스를 직접, 위드를 직접 조절해서 형태를 맞추셔도 됩니다. 그건 어떻게 맞추셔든 상관은 없어요. U 타일이 있네요. U 타일, X축 방향의 타일, V 타일, Y축 방향의 타일, W는 Z축 방향이겠죠? 이런 식으로 XYZ 타일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박스로 바꾸어도 마찬가지로 기즈모의 크기를 각각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U 타일, V 타일, 그 다음 여기는 W 타일은 없네요. 플립을 하면 방향을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한번 연습해 보시죠. 이 타일 같은 경우는요, U 타일, V 타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물론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맵에서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고, 두 군데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선 조절 안 해요. 다 이곳 여기서 조절합니다. 재질에서는 조절 잘 안 해요. 대부분 다 UVW 맵에서 조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요 얼라인먼트가 나옵니다. 정렬하기란 얘기인데, 피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꼭 맞춤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기즈모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때 피트를 누르면 기즈모가 딱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기즈모를 내가 움직여 놨습니다. 기즈모가 이렇게 멀리 있더라도 센터를 누르면 가운데로 들어오고, 피트를 누르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다만 이 피트가 안 맞는단 말이죠. 이 그림하고 안 맞는단 그림하고 오브젝트가 안 맞는단 말이죠. 비트맵 피트를 누르면 내가 이미지를 불러와서 해당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과 이 기즈모의 가로 세로 비율을 똑같게 맞추는 기능이 됩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제 뷰얼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에 맞추어서 정렬해 주는 겁니다. 지금 퍼스펙티브에 맞춘 겁니다. 내가 선택한 뷰에 맞추어서 기즈모를 맞추어 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뷰얼라인. 리즌핏은 그리는 겁니다. 마우스로 그리면 돼요. 그리시면 돼요. 뷰얼라인 눌러주고 리전 피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려서 형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리셋은 초기화고요. 자, 이렇게 3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옆에다 하나를 더 복사했습니다. 자, 옆에다 이렇게 하나를 더 복사했어요. 그리고 재질도 바꾸겠습니다. 스탠다드 재질이고요. 비트맵에 벽돌을 가져올 겁니다. 벽돌이요, 벽돌. 요거보다 요 위에 산호석이 이쁘더라고요. 자, 제가 요 산호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산호석 가져오면 안 되겠다. 그냥 벽돌로. 다시 벽돌.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주었습니다. 2군데다가 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재질이 만들어지겠죠. 위치를 제가 맞출 겁니다. 딱 맞추었어요. 마치 2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2개의 객체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분명히 얘가 어딘가에 조금 어색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얘는 센터에다 놨습니다. 피트 맞춰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들 보이시나요? 분명히 이 부분이 어긋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한 이거 잘못 눌렀네. 이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acquire라는 게 뭐냐면 가져오기란 뜻이에요. 가져오기인데 뭘 가져오냐면 기즈모의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현재 제가 오른쪽 걸 선택했고요. acquire로 왼쪽 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relative로 가져올 건지 absolute로 가져올 건지. 자, relative란 얘기는 상대적인 겁니다. 얘의 크기를 고스란히 여기다 똑같이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즈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absolute가 돼버리면 얘의 기즈모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돼요.
보시면 선택하면 기준모가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자기 자신이 기준모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맵 좌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자 할 때 쓰는 게 어콰이어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른 것들. 자, 그럼 다른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나와있던 박스, 그 다음에 실린더, 아니 이건 스피어 컬이네요. 그 다음 실린더. 스피어 컬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피어 컬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를 복사해 둡니다. 카피로 복사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다 전부 다 똑같은 재질들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감들이 쭉 나오겠죠. 자, 선택하고 여기도 UVW 맵 보시면 이제 옆에는 늘어지니까 얘는 박스를 줘야 된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 얘는 실린더입니다. UVW 맵. 박스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둘레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위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캡이라고 있어요. 캡을 누르게 되면 이 위에 이렇게 뚜껑이 닫히게 됩니다. 자, 이슈가 있는 건 누구냐면 바로 얘입니다. 자, UVW 맵. 그 다음에 여기도 UVW 맵. 자, 첫 번째 이슈는 이거예요. 형태가 스피어 컬이고 다른 형태는 싱크 랩입니다. 두 가지예요. 구슬을 포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뭐라 그러지? 사탕을 묶는 방법. 사탕이 있어요. 포장지가 있습니다. 양 끝을 이렇게 묶어요. 이게 스피어 컬입니다. 스피어 컬은 위아래로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위와 아래로 묶이는 건 스피어 컬. 그런데 사탕을 묶는 방법이 또 있어요. 추파춥스. 사탕이 있으면 이렇게 쭉 해서 아래쪽에서 쪼매죠. 그래서 얘는 위에서 쪼매서 아래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건 추파춥스예요. 그래서 이 구슬 모양일 때는 두 가지의 요 스피어 컬하고 싱크랩 방식 두 가지로 작업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박스를 이렇게 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에디터블 폴리로 바꿉니다. 제가 이 위에서 하고 왼쪽하고 오른쪽을 각각 다른 재질을 주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이제 선택을 해서 폴리곤 선택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자, 여기 있네요. 매트리얼 아이디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눌러보면은요, 매트리얼 아이디가 다 제각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5번, 4번, 6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제각각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박스를 만들고 에디터블 폴리로 들어가고 폴리건을 이용해서 여기 매트리얼 아이디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주로 이런 방법은 어디 쓰냐면 실내 투시도를 모델링 할 때 벽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트리얼 아이디가 다 제각각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스탠다드 매트리얼을 쓰는 게 아니고 멀티 서브를 씁니다. 여기 들어가면 멀티 서브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서 이 멀티 서브를 쓰는 겁니다. 여기 멀티 서브에 있는 이 아이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매트리얼 아이디랑 대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대응합니다. 1번이 여기 1번, 2번 서로 대응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1번 아이디에 해당하는 재질을 자 만들어야 되겠죠. 똑같이 스탠다드입니다. 제가 비트맵을 불러서 벽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1번은 벽돌 쓸 거예요. 2번은 비트맵이 또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자, 다른 거. 목재를 쓸 거예요. 3번은 산호석을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1, 2, 3번만 지정해 줬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멀티서브인데 여기 왜 맵이 아니고 매티리얼을 불러와야 돼요?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스탠다드 매티리얼에서는 분명히 맵을 불러왔는데 얘는 맵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매티리얼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서브 매티리얼이에요. 그러니까 매티리얼을 여러 개 불러와 가지고 하나씩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보게 되면은 자, 이 모드를 슬레이트 모드로 놓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게 멀티서브 매티리얼이면 얘한테 각각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1번 재질, 그 다음에 얘 2번 재질, 그 다음 얘 3번, 얘 5번 재질이고 얘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문어발처럼. 근데 다시 그 안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최종 우리가 쓰는 멀티 서브 매티리얼이면 1번 아이디의 재질 그리고 그 중에 비트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링크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슬레이트 모드로 보시면 전체를 파악하기 쉽다고.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멀티 서브 매티리얼인 거예요.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요. 이게 복잡하니까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딱 닫혀요. 더하기 누르면 열리고. 그럼 닫아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내가 디렉토리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했단 말이에요. 얘 4번입니다. 여기 왼쪽에가 매티리얼하고 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티리얼이죠. 이제 맵을 불러올 거예요. 자, 스캔라인에 제너럴이 되겠군요. 나는 비트맵을 불러올 겁니다. 드래그해서 드랍. 그럼 누구를 불러올 건지 여기서 지정해 줍니다. 벽지요. 자, 오픈. 이렇게 들어왔죠. 얘를 이렇게 들어온 재질을 어디다 연결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스캔라인 스탠다드 매티리얼로 바꿔야 됩니다. 선택하면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여기에 매티리얼 정보가 여기 나와요. 이렇게 매티리얼이 나오는데 얘가 어디서 바꿔줄까요? 얘 지우죠. 그냥 얘도 지우고 대신에 여기 매티리얼에 보시면 제너럴 스캔라인 여기 있네요. 스탠다드 드래그해서 드랍. 자, 그 다음에 얘가 누구로 들어가요? 디퓨즈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럼 얘는 또 누구랑 연결이 돼요? 여기 4번이랑 연결이 돼요.
이렇게 링크만 걸어주면 작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죠. 다시 볼까요? 비트맵입니다. 맨 아래쪽부터 이렇게 불러다 쓸 수 있어요. 비트맵 가져옵니다. 드랍. 이번에는 뭘 쓸까요? 무늬목. 네, 제가 나무 무늬목을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나무 무늬목은 여기 디퓨즈에 쓸 거고, 얘는 5번에다 연결해 줍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자, 비트맵 하나 또 불러왔습니다. 이번엔 누구 쓸까요? 대리석. 네, 제가 대리석, 여기 타일 있네요. 조그만 타일 있으니까 얘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매티리얼 중에 스캔 라인 불러옵니다. 얘랑 디퓨즈랑 연결하고, 디퓨즈랑 얘 5번밖에 없네요. 자, 클릭하면 여기 나와요. 자, 애들. 자, 6번. 얘 지우고, 얘도 지우고, 링크해서 갖다 걸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링크를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요것만 보고서 찾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얘를 눌러서 여기 들어간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럼 또 여기 들어가서 맵을 눌렀어요. 그럼 이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만 보고 작업하려니까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슬레이트 모드로 놓고 보면 전체로 보기 때문에 재질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기에 너무 편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즘은 슬레이트 모드를 많이 써요.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니까. 멀티 서브 같은 그런 재질을 보려면 한눈에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한눈에 파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재질에 이거 나무 안 쓸 거예요. 얘 쓸 거예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두 군데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 재질은 여기도 썼고 여기도 썼고, 대신에 얘는 지금 끊어진 상태고 안 쓰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드래그해서 디퓨즈에다가.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제 슬레이트 모드가 돼요. 그래서 슬레이트 모드가 한눈에 파악하기엔 좋습니다. 여기가 매티리얼, 맵, 그 다음에 여기가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여기가 디테일 정보. 여기 클릭하면은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줄어들고,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큰 이미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슬레이트 모드로 바꿔서 파악해 보시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얘를 재질로 주울 거예요. 재질로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어사인 매티리얼 이거 주셔도 되고, 여기는 어사인 매티리얼 주셔도 되고, 요 끝에 동그라미 있죠. 요 동그라미로 쭉 드래그해서 드랍하셔도 돼요. 그러면 재질은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재질들이 쭉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이 큐브는 박스에서 만들었잖아요. 기본 맵 좌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맵 좌표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맵 좌표를 여기서 넣어줘야 됩니다. UVW 맵을 넣어 주셔야만 돼요. 이거 지난번에 했어요. UVW 맵을 제가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누구하고 매칭 시켜야 되냐면 이 UVW 맵하고 얘하고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맞춰야 되냐면 얘하고도 맞춰야 돼요. 얘하고 맞춰야 돼요. 여기 맵 채널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맵 채널 아이디하고 이 맵 채널 아이디하고 맞아야 돼요. 이게 맞아야 돼요. 이 3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1번 채널, 1번 채널, 1번 채널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채널 넣어볼까요?
UVWM에 그러면 얘는 2번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2번 채널로 바꿔줘야 되고 얘가 몇 번 채널이 돼야 돼요? 네, 2번 채널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가 2번 매트리얼이잖아요. 얘도 2번이고 얘도 2번이고 이렇게 세 개가 다 맞아, 세 개, 네 개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아이디가 이 객체의 머티리얼 아이디 1번이 되는 거고 2번 아이디가 이 객체의 머티리얼 2번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채널이 맵 채널이 여기 있는 채널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맵 채널 1번과 얘 1번과 얘 1번과 여기에 1번이 이렇게 쭉 맞아 떨어져야지 제대로 수정 작업을 줄 수 있어요. 기즈모의 방향을 돌리면 이렇게 기즈모의 방향을 돌리면 맵의 방향에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기즈모를 회전시키면 맵의 방향도 돌아갈 뿐더러 기즈모의 크기를 바꾸면 맵의 크기도 조절이 됩니다. 다만 얘는 여기서 랭슨과 위드로 조절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보통 로테이트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기즈모의 방향을 맞출 땐 로테이트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여기서 랭슨과 위드로 조절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작업했던 거실 투시도입니다. 이걸 한 번에 작업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매핑 소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 면들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가 아니 전체 다 선택해서 매트리얼 아이디를 자 99번으로 바꿔버립니다. 전체 다 99번으로 바꾸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죠. 1번은 벽체, 2번은 바닥, 자 여기 3번은 천장,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단면으로 쓰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번 선택하면 자 나오고 2번 선택 자, 아이고 그 다음 3번 선택 4번 선택 5번은 여기 창틀로 가져올까요? 5번은 이렇게 창틀로만 넣어주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얘네들 5번. 자, 여러분들도 요것만 불러다가 한번 맞춰 보시죠. 다시 재질로 들어가 볼까요? 렌더러도 확인해 보자고요. 렌더러는 VRay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10 눌러서 렌더러를 확인해 봅니다. 자, VRay임을 확인했습니다. 버켓 렌더고 인바이런먼트 체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로 들어와야 될 것은 멀티 서브입니다. 그러니까 매트리얼에 여기 매트리얼에 멀티 서브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우리는 5개니까 여기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셋 넘버를 5개로 바꾸고 자 1층이 바닥이었죠. 2번이 뭐였지? 다시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가면서 합시다. 1번은 1번이 벽이네요. 벽.
2번은 바다, 3번은 천장, 4번은 단면, 5번은 창문. 자, 이러면 훨씬 더 보기 편해지겠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시죠. 5개가 필요합니다. 스탠다드를 5개를 빼보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각각 연결해 주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도 비트맵이 5개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비트맵도 하나, 일단 1번이 천장이었으니까, 벽체였으니까, 여기 벽지가 아주 고풍스러운 벽지들이 많아요. 자, 고풍스러운 벽지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제가 Shift 눌러서 드래그 했습니다. 5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네, 5개 복제해 보시죠. 하나 만들어서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 해 보시면 복제가 됩니다. 이제 하나씩 링크를 할 건데 하나씩 열어야 되겠죠. 얘는 디퓨즈로 다시 열고 디퓨즈로 다시 열고 디퓨즈로 하나씩 링크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 링크는 다 끝나게 되겠네요. 자, 링크를 전부 걸어 보시죠. 이런 모습이 돼야지 정상이겠군요. 또 하나 해줘야죠. 맵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맵 채널 2번 선택하고 맵 채널 3번, 맵 채널 4번, 맵 채널 5번. 그 채널 하나씩 여기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다가 UVW 맵을 5개 줍니다. 각각 1번부터 제가 박스로 줬고요. 1번으로 맞추고, 자, 박스로 주고 2번으로 맞추고, 3번 주고 박스로 맞추고 3번, 자, 박스 주고 5번, 1, 2, 3, 4번이네요. 4번 박스로 5번. 왜 박스를 줄까요? 제가 이거 플래너로 주셔도 돼요. 근데 플래너로 주기에는, 자, 여기는 플래너로 줘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면이 3개죠. 이럴 때는 박스를 주셔야 편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랜으로 주셔도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박스로 주면 조절하기가 조금 쉬우니까 박스로 주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쭉 세팅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하는 것을 불러와야 되겠죠. 여기 벽이네요. 그냥 벽은 얘 쓰겠습니다. 얘는 바닥이네요. 그러면 바닥은 바닥에 대한 걸 쓰는 게 좋겠네요. 자, 바닥은 뭐가 좋을까요? 무늬목, 바닥, 마루. 네, 여기 있네요. 마루. 여기 있네요. 그러면 자, 이만큼 들어갔네요.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 2번 기즈모 방향을 돌려봅니다. 그 다음 피트로 메꿔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피트로 들어간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카메라구나. 퍼스펙티브로. 자, 그 다음에 여기 U 타일 쭉 넣고, 그 다음 V 타일 한 5개, V 타일 한 5개, 뭐 조금 더 많이 넣어도 좋겠네요. 쭉 집어넣으면 네, 훌륭하군요. 자, 한 15개. 그러면 어떤가요? 바닥이 따로따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 벽체잖아. 1번이 벽체잖아요. 그러니까 1번도 여기 타일을 줘버리는 거죠. 20개. 그 다음에 20개. 그러면 이렇게 타일이 쭉 들어와서 맺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풍스러운 감성 있죠? 자, 그 다음 3번은 천장이네요. 천장은 별로 쓸 거는 없네요. 천장은 보통 하얀색을 많이 쓰니까 그냥 색상으로 처리하셔도 괜찮겠고요. 타일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자, 얘는 그냥 천장은 색상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서 매핑을 끄고 이렇게 디퓨즈 맵을 끄면 색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색상만 이렇게 부여해주면 천장은 이렇게 색상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투사이드 체크해 주시면 조금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장은 색상으로만 넣어보죠. 흰색입니다. 그리고 단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맵을 끄고 단면은 검정색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퓨즈를 검정색으로 주시고, 자, 창문이죠. 창문도 이거 매핑을 꺼보도록 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원하이 도어라면 숨겨놨던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벽이 들어갔는데, 이 바닥에 제가 리플렉션을 좀 주고 싶어요. 반사예요, 반사. 그래서 제가 바닥을 찾아봅니다. 네, 2번 얘네요. 요 재질이네요. 여기다가 제가 열어서 여기 보시면 맵으로 들어갑니다. 맵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맵이 있어요. 디퓨즈 컬러가 있고,
오파시티, 범프, 리플렉션 우리 스케치업에서 썼던 거랑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요 리플렉션에 맵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리플렉션이 어떤 거를 가져오냐면 여기에 보시면 플랫 미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찾아봅시다. 플랫 F 여기 없네요. 다른 데 있나 보다. 자, 인바이런먼트도 없고 스캔 라인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요 플랫 미러가 평평한 부분의 반사 재질이고, 리플렉트가 곡면 부분에 대한 반사 재질입니다. 요 플랫 미러를 쓰시거나 제너럴에 들어가면 레이 트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아무거나 다 괜찮은데, 전 레이 트레이스를 여기 리플렉션에다가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네요. 이 레이 트레이스를 리플렉션에다가 걸어주게 되면 얘는 재질이 두 개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다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제가 바닥에다가 리플렉션을 주려고 그랬는데 리플렉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일반 리플렉션으로는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고, 이 플랫 미러하고 여기 나와 있는 레이 트레이스는 요 두 개는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쓰는 거고, 우리가 Vray 렌더러에서 리플렉션을 주려면 Vray 맵을 줘야 되는데, 재질 자체가 Vray 맵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매티리얼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요 두 번째 거는 제너럴이 아닌 Vray에, 여기 가면 Vray 매티리얼이라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Vray 매티리얼로 바꾸고, 값은 똑같아요. 얘가 디퓨즈 값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2번으로 갑니다. 얘는 이제 지워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Vray 매티리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Vray 매티리얼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Vray 매티리얼을 썼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이쪽에 이제 Vray 옵션이 나오는데, 위에가 이제 베이직 파라미터, 즉 기본 재질의 색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요 리플렉션 값이 나오는데, 원래 리플렉션 값은 검정색입니다. 스탠다드 스캔 라인에서는 아까 봤던 플랫 미러나 리플렉션이나 레이 트레이스를 주는데, Vray에서는 이 검정색을 흰색으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버리면 바로 리플렉션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